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뇌졸중이 이제 옛날 분들이 흔히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중풍이랑 뇌졸중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병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중풍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 맞을까요? 아니면 뇌졸증이 맞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뇌졸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풍의 중을 써서 뇌졸중이 맞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 오래기에서 이제 정말 잘 아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중자를 쓰기는 합니다. 뇌졸중이 맞는 표현이고, 다만 그 중자라고 하는 게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쓰지만 뜻은 맞을 중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적중한다 이럴 때 표현할 때 쓰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얘기했듯이 뇌졸중은 갑자기 뭔가 맞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크게 봐서는 뇌졸중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경색이 있고 하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제 뇌로 이제 혈류가 흐르지 않게 됨에 따라서 뇌가 망가져서 원래 그 뇌가 하고 있던 역할을 안 하게 돼서 생기게 되는 병이죠. 뇌출혈은 또 다릅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거기로 피가 새나오게 되면 그 피가 이제 뇌를 눌러서 그 뇌 부분이 하던 역할을 안 하게 돼서 신경학적인 이상이 생기게 되는 병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병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쪽은 빨리 혈관을 들어가서 뚫어줘야 되는 병이고, 나머지 하나는 혈관에서 피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또는 출혈이 되지 않도록 혈압을 낮춘다거나 하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응급실에 가면 CT를 가장 먼저 찍게 되거든요. 그 CT를 찍는 이유가 이제 출혈은 CT에서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뇌졸중 중에서 이제 뇌경색은 처음에는 CT에서 잘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까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T를 통해 가지고 이게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인지 또는 뇌출혈인지를 가장 먼저 감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어갈게요. 뇌경색이랑 뇌출혈이랑 다른 건데, 그러면은 가끔 뇌경색 안에 뇌출혈, 출혈성 변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호자분들한테 입원하고 나서 환자분은 뇌경색입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설명할 때는 뇌경색 안에 출혈성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나중에 저는 뇌출혈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뇌경색 안에 생기는 출혈성 변화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출혈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뇌출혈은 그 말 그대로 이제 혈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피가 새나와서 뇌 안에 있는 거고요. 뇌경색 안에 생기는 뇌출혈은 먼저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가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진 혈관이 다시 재개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피가 다시 망가진 뇌 부분으로 가면서 그 뇌 부분으로 다시 피가 새나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출혈성 변화 또는 뇌경색 안에 있는 출혈성 변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는 조금 치료적인 방면에서도 달라서 그래요. 특히나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빨리 잘 낮춰서 재출혈이 되지 않도록 보는 게 중요한데, 이 뇌경색 안에 있는 출혈성 변화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 기반에 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혈소판제제라고 하는 뇌경색 예방약을 쓰면서 더 출혈이 되지 않도록 잘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원을 하면 뇌경색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뇌경색 원인이 다양하게 있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원하면은 보호자분들이 항상 불만을 많이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검사만 많이 하고 아무것도 치료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뇌경색을 일으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치료도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뇌경색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4-5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거는 큰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큰 동맥에 생기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뇌경색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고지혈증을 오래 앓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혈관은 파이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파이프 안에 이제 녹이 슬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에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좁아져 있는 그런 혈관 안에 파이프 안에 있으면은 이런 녹 같은 게 날아갈 수도 있고 혈류를 타고 또는 물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녹 때문에 혈관이 완전히 꽉 막힐 수도 있죠. 또 일부는 이 파이프 안에서 다른 데로 가는 파이프의 입구를 막아가지고 녹 같은 게 막아가지고 더 이상 물이 안 흐르도록 그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점점 좁아지다 보면은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좁아진 데서 피딱지가 머리로 날아가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혈관이 꽉 막혀서 생길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잔 분지 같은 거를 막아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은 피가 잘 안 가게 돼서 뇌가 충분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또 방금 그런 조그만한 분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지되는 작은 혈관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소혈관 질환 또는 과거에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압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병은 우리나라랑 일본에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은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서 흡연이랑 뭔가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심장에서 생기는 심장색전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 만약에 부정맥이 있다고 하면은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그 안에서 와류가 생기면서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 피떡이 갑자기 이제 머리로 날아가게 돼서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 뇌도 준비할 시간이 있겠죠. 뭔가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핏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머리가 먹고 살고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에 심장에서 갑자기 큰 덩어리 하나가 날라와서 혈관을 막으면 뇌도 뭔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장색전증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뇌경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오고 환자분의 장애도 더 심하게 많이 남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알려진 걸로는 뭐 혈관염이 있다거나 또는 모야모야병이 있다거나 뭐 혈관이 찢어진다거나 또는 심장에 무슨 구멍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뇌경색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뇌경색의 일부는 또 이렇게 열심히 찾더라도 원인을 못 찾는 그런 뇌경색도 존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이 경우도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뇌경색의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원인들이 오히려 뇌경색의 재발 위험은 더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뇌경색의 원인을 못 찾으면 그 경우는 오히려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은 조금 적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답답할지언정 뇌경색이 재발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찾는 경우가 외국은 높게는 한 40%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워낙 열심히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열심히 치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뇌경색 예방약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위험 인자들을 조절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정확하게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래로 오실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환자의 뇌경색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를 찾아내기 위한 검사들을 예를 들어서 뭐 심방세동이 숨어 있을 것 같다, 부정맥이 숨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오실 때 이렇게 심전도를 다시 찍어본다든지 그런 검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뇌경색을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뇌출혈이라는 단어가 항상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뇌출혈도 혹시 원인이 다양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려서 막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뇌출혈도 원인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아까 제가 혈관은 파이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 파이프가 터지려고 하면 압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그 혈관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많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됨에 따라서 혈관 안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침착되다 보면 거기가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데가 터지는 거를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머리 안에 다른 뭐 안 좋은 암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서도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생긴 위치를 보고 또 출혈이 생긴 모양을 보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또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약한 부분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그런 병이 있어요. 동맥류 또는 동맥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동맥꽈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꽝 터지게 되면은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은 꽤나 무서워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한 반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동맥류가 있으면 터질 확률이 1년에 한 1%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원인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이 출혈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뇌졸중은 왜 생기나요?에 대한 코너를 잘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